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탐패님들, 태어나서 처음 가본 곳인데 거기서 확실하게 이게 누군지 알지 못하는 그런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 기분이 어떨까요? 제가 홍천에서 쏘가리 밤낚시할 때 그런 적이 있어요. 달도 없고 별도 없어요. 어째 그리 까맣던지 그날은 낚시가 좀 되겠구나 했거든요. 그런데 오른쪽 귀 바로 뒤에서 천천히 제 이름을 불러요. 물속에 들어간 상태라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데 그때 생각이 나서 또 웃음이 나오네요. 이번 이야기는 비타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비타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비타님이 보내주신 기묘한 이야기 괴담비수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2002년 월드컵의 열기가 식어갈 때쯤 지방대에 딱히 스펙도 배운 기술도 없이 빈둥거리던 저는 삼춘권유로 제약회사 창고에서 경비 업무를 하게 됐는데요. 그때 제가 하는 일은 야간에 창고를 지키는 야간 경비원 일이었고 야간 고정에 혼자 근무를 한다는 것 빼고는 뭐 이야기를 들었을 땐 그다지 별로 어려울 것도 없던 일이었거든요. 당시 제가 근무지로 배정받은 것은 경기도 외곽 시골 마을이었고요. 마당이 있는 2층 집이었어요. 집을 보면 예전엔 부잣집인 것 같았는데 제가 배정을 받았을 땐 사람이 살지 않았고요. 제약회사가 그 집 전체를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그 집 앞마당에는 경비실로 사용하는 컨테이너가 있었고 초저녁에 이전 근무자에게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를 받을 때 2층 집은 통유리 발코니 창으로 되어 있어서 안에 들어갈 필요도 없이요. 그냥 경비실에서 플래시를 비추면 집안이 훤히 다 보이니까 가끔 플래시로 밖에서 안을 살피는 게 전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만 화장실이 경비실에는 없으니까 집 안에서 사용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전 근무자는 자기는 그날로 마지막이라고 억지로 버티지 말라는 그런 말을 하고는 가더라고요. 그 뒤로는 저 혼자 남아서 첫 근무 시작. 첫 근무라 그런지 긴장도 되고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월급 받으면 뭘 살까 하는 생각을 하니까 입가에 절로 호선이 그려지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괜찮았어요. 그렇게 근무를 서고 새벽 2시쯤 되었을 때 갑자기 소변이 마려운 거예요. 그래서 집 안으로 들어갔더랬죠. 집 내부는 통유리라 달빛이 어느 정도 비추기도 하고 생각보다 어둡진 않았어요. 그 스위치를 찾아서 전등을 켜니까 또 무섭지도 않더라고요. 청소는 따로 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깨끗하더라고요. 창고를 사용하는 집이라고 들었는데 창고 느낌은 어디에도 없더라는 거죠. 그때 1층 수도가 고장났다고 2층 화장실을 사용하라고 들었거든요. 이전 근무자한테. 그래서 불 켜진 그 집안 여기저기를 보면서 천천히 2층으로 올라갔는데요. 2층은 1층하고 다르게 전기가 끊겼는지 불이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통유리로 된 터라 그렇게 어둡지는 않았고요. 천천히 걸어가니까 끝에 다 가서야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화장실 전등 스위치를 올려봤어요. 역시나 2층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아요. 불이 켜지지 않아요. 이상하다 싶더라고요. 1층은 불이 켜지는데 2층은 왜? 이런 생각. 그런데 소변을 다 볼 때쯤 누군가 뒤에서 저를 뻔히 쳐다보는 그런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 몸을 뒤통수부터 발 아래까지 흐르는 듯한 그런 느낌. 그리고 오싹함.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들어서요.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은 그 화장실 벽에 있는 쪽창을 쳐다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말이죠. 창 너머 밖에 어떤 색동한복을 입은 여자가 허공에 서서는 저를 붉게 충혈된 그런 핏발선 눈으로 노려보고 있더라니까요. 그렇게 어두운데도 눈이 엄청 붉다는 걸 알겠어요. 전 그런 그 여자를 보자마자요. 지퍼도 올릴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냅다 미친 듯이 뛰어내려갔거든요. 그때 턱에서 목을 타고 전기 같은 게 흐르는 느낌이 들고요. 온몸에 털이란 털이 다 일어서는데 억소리도 안 나오더라니까요. 그리고 경비실까지 바로 달려가서 안으로 들어가서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지 싶어서 그 컨테이너 창문 밖으로 그 여자가 떠있던 그 위치를 봤는데 그때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뭘 잘못 봤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잘못 보고 그런 것 같진 않더란 말이죠. 근데 그 순간 경비실 창문 앞으로요. 뿌옇고 하얀 옷자락 같은 게 스쳐 지나가는 게 보이네. 그리고 잠시 후 누군가 경비실 문을 주먹으로 강하게 두들기더라고요. 컨테이너다 보니 이게 그 소리가 또 크게 울고
절대 잘못 들을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냐고 크게 말했는데 대답도 없이 키득키득거리면서 문만 두드리는 거예요. 전 이게 귀신이든 사람이든 좋은 상황은 아니다 싶은 거죠. 그리고 상황이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도 안 나고 머릿속이 그냥 백지장처럼 하얘지는데 그 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그대로도 무려 몇 분 동안이나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경비실에 있는 소파랑 정수기 사이에 웅크리고 있었거든요. 그 상태로 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려고 보니까 통화 불능지요. 불과 몇 시간 전에도 친구랑 이 첫 근무가 어쩌니 저쩌니 통화를 했었는데, 그리고 경비실 전화는 통유지처럼 된 경비실 그 창문 바로 앞에 있는데, 와 이거 미치겠네. 도저히 겁나서 거길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도 빨리 저거라도 사용해서 전화를 해야지 하고 일어나려던 그때 밖에서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귀를 파고들듯이 메아리 치듯이 울려 퍼지는데, 제 이름을 어떻게 하라는지요. 괴담아 문 좀 열어, 문 좀 열어봐 괴담아, 이러면서요. 그거 있죠, 왜 그 간드러지는 웃음소리. 어쨌든 엄청 소름 끼치고 재수없게 웃더라니까요. 그래서 문 쪽으로 빠르게 이동해서 등으로 문을 밀고 앉은 상태. 그렇게 앉은 뒤엔 창문 쪽을 못 보겠어요. 보면 그게 쳐다보고 있을 것 같고. 그러다 잠깐 조용해지더라고요. 근데 잠시 후, 좀 전에 제게 말을 걸어오던 그게 말이죠. 이번에는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말을 하는 거예요. 괴담아 문 좀 열어줘 빨리, 나 담록이야. 담록이는 6년 전에 죽은 어릴 적 제 친구 이름인데 제 이름이며 담록이 이름을 그게 어떻게 알고 있던 걸까요? 어쨌든 일어나 보니 새벽이었고요. 바지는 제가 싼 오줌으로 질척거렸어요. 머리 한쪽이 엄청 아파오는데 문 밖에서 담록이 이름을 부른 뒤부터는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저는 그 일을 바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비타님이 보내주신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거참 귀신이 못됐네.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은 좀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요, 귀신은 뭐 하는지 몰라 저거 안 잡아가고 그러잖아요. 그럼 저승사자는 뭐 하는 걸까요? 왜 저승사자는 이승에 남겨진 귀신들을 데려가지 않고 그냥 두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